안녕하세요. 친정 아빠를 존경하며 살아온 40대 딸입니다. 살아가며 배우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인생의 처음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부모님을 두셨겠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빠는 적어도 제겐 누구보다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빠가 괜히 자식인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꼭지가 돌 사건의 주범은 바로 제 시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역시나 존재하더라고요. 시부는 결국 자신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반전을 맞이하게 됐죠. 저는 지금부터 서로 정반대였던 저희 아빠와 시부, 두 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제 위로는 2살 많은 오빠가, 아래로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죠. 그리고 평범했던 저와 오빠와 달리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였어요. 선천적 뇌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몸에 남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 때문에 항상 눈물 짓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빠는 타일공 일을 하며 5식구를 건사하셨어요. 저와 오빤 그런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라도 아픈 막내를 많이 보살피고 챙겨주었죠. 부모님은 그런 우리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집에 제 나이 12살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당신이 조명진이 형 되는 사람이지? 얼른 우리 돈 내놔. 당신 동생이 떼먹고 도망간 우리 돈 내놓으라고. 아빠는 딱 하나 있던 남동생인 삼촌의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자신을 믿어준 아빠를 배신하고 거액의 빚만 남긴 채 야반도주를 해버리더군요. 때문에 그 빚은 고스란히 아빠가 떠안게 됐고 우리는 한동안 집까지 쫓아온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살던 집을 팔고 방 한 칸짜리 사글세 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분명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빠는 가족을 위해 꾹 참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 덕에 우리 가족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전셋집으로,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해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빌라 자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빠는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오빠는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동생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가족에게 더는 짐이 되지 않게 한 사람 몫은 하고 싶다며 열심히 노력하더니 정말로 어엿한 사회인이 된 거죠. 기특하게도 동생은 자신을 대견해 하는 아빠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지 덕분이에요. 전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오빠 또한 자신도 아빠 같은 가장이 되고 싶다며 제 나이 30에 5년간 연애한 새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연년생 2딸을 낳으며 정말 아빠처럼 좋은 가장이 되어갔죠. 그리고 저 또한 오빠의 뒤를 이어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아빠처럼 책임감 있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아빠는 우리 3남의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며 자연스레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미처 예상치 못한 난관이 하나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부였죠. 원래 전엔 도배를 했었다던 시부는 제 결혼 당시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건축업자였어요. 처음엔 저희 아빠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분이라 반가웠는데 결혼하고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뭐야, 애들도 왔는데 반찬이 이게 다야? 뭔 죄다 풀밭이야?
저녁에 애들 주려고 소고기 사다 놨으니까 점심은 그냥 먹어요. 이번 달 식당 장사가 잘 안 돼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해서 그랬어요. 거참, 사람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에이, 나 안 먹어. 기껏 차려놨더니 그럼 당신이 생활비를 좀 주든가요. 결혼 초 시댁에 놀러 간 날 점심을 먹으려던 저는 시부모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며 홀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시댁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머뭇대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하기 창피해서 당신한테 말 못했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 가족이고 뭐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셔. 근데 가족한테만 구두쇠고 자기 자신한텐 관대하시지. 알지? 우리 아버지 외제차 끌고 취미도 골프인 거. 근데 어머니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시고 나 결혼할 때도 절대 손 벌릴 생각 말라고 못을 박으시더라고. 뭐? 그럼 여태 어머님 혼자 버신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았던 거야? 나랑 내 여동생이 취업한 뒤론 우리도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좀 보탰지. 이제 나도 결혼하고 수경이도 새로 회사 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안 드리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전엔 당신 말대로 우리 어머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모았으면 뭐래. 가족을 위해선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놀랍긴 했지만 시부가 인색한 사람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범죄도 아니었기에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시부를 겪을수록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다. 수경이가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날 병원에까지 데리고 갔어. 지금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쉽사리 기운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도 곧 나아지겠지 뭐. 고맙다 어머마. 돌쟁이 아들 키우랴 회사 복직하랴 정신 없었을 텐데 내 걱정까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와줘서 말이야. 저희 아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남편과 함께 그런 시어머니를 찾아뵀죠. 그런데 누워서 끙끙 앓던 시어머니에게 글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휴, 사람 엄살은 난 말이야. 감기가 들건 열이 펄펄 나건 무조건 일은 안 쉬었어. 당신 식당 쉰다고 나한테 생활비 요구하기만 해봐. 아버지, 지금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는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여태 어머니가 번 돈으로 밥 드시고 생활하고 하셨으면 적어도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실 때만큼은 아버지가 생활비 좀 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도 손해볼 만큼 봤어. 네 엄마가 저러고 있으니까 맨날 밥 시켜 먹느라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라면은 이제 질린다고. 게다가 내가 생활비를 왜 내냐? 이 집,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이야. 이런 좋은 집에 월세 전세 걱정 없이 살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뭘 더 바래? 아버지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런 돈을 어떻게 모으셨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집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모으실 수 있었던 거죠. 저랑 수경이가 어머니께 그렇게 이혼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는 아버지 불쌍하다고 끝내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신 어머니한테 고맙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기 싫으니까 네 엄마가 괜히 내 핑계를 대는 게지. 지 애비한테 버릇없게. 당신 엄살 그만 피우고 일어나.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전화로 나한테 화내던 수경이도 그렇고 애들이 죄다 다 나만 나쁜 노인에 취급하잖아. 시부는 아파서 당시 한 달간 식당 문까지 닫게 된 시어머니에게 돈 타령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난 남편이 대들듯 소리치자 시부는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죠. 결국 저는 화가 나서 그런 시부에게 외쳤어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아프신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아가씨랑 제 남편이 아버님은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나쁘신 거 맞아요. 키우던 개가 아파도 아버님처럼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서 비싼 차도 끌고 다니고 모임만 나갔다 하면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드시고 오잖아요. 근데 평생 아버님 옆에서 본인 희생하고 자식들 키우고 산 어머님한테는 왜 그렇게 박하게 구세요? 아버님이 아버님 자신만큼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시라고요. 아버님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저, 어디 감히 시애비한테 목소리를 높여? 네 남편이 저러니까 처인 너도 똑같이 대바라지게 구는 게냐? 에휴, 짜증나는 집구석 같으니라고. 나 나갈 테니까 니들은 후딱 니들 집에 가. 시부는 짜증을 내며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긴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에휴, 그런데 평생 저렇게 산 양반인 걸 어쩌겠니? 저러다 사람이란 사람은 죄다 떠나갈 텐데 불쌍해서라도 나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난 괜찮다. 다만 나 때문에 어멈니 속까지 상했을까봐 그게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너무 아까울 만큼 좋은 분이셨습니다. 항상 저를 귀한 보물단지 대하듯 소중하게 여겨주셨죠. 그런 분이셨기에 저는 더더욱 시부에게 화가 났어요. 게다가 시부는 술만 마시면 시어머니를 더욱 못살게 굴더군요. 여보, 그 술 좀 그만 먹어요. 애들 아무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매번 당신만 혼자 취하려고 들어요?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술이라도 마셔야지. 당신이 음식을 잘해서 내가 먹는 재미가 있기래. 마누라가 예뻐서 집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길 해. 당신 거울 좀 봐. 당신은 누가 아직 60대라고 믿겠어. 주름은 자글자글해. 눈은 단추구멍만 하고 코는 주먹코인 게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 같구만. 내가 중매결혼만 아니었어도 당신 같은 여잔 쳐다도 안 봤어. 여보, 오늘 애들 온다고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니까 또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아이라고 피곤하면 술 좀 마시고 싶을 수도 있지. 계집이 어디서 서방한테 큰 소리야? 이건 뭐야? 바닥에 무슨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당신 집안일 똑바로 못해? 당신이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정 거슬리면 당신이 집에 와서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지 그랬어요. 뭐야? 모자랬다고 말대꾸야 이게. 너 서방이 웃음냐? 어? 아, 아니 말로 하면 될 걸 왜 또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요? 시부는 술주정이 아주 개였어요. 시부는 자기 외모도 썩 잘난 것도 아니면서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가 다 보고 있든 말든 시어머니의 외모를 흉보고 헐뜯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손도 안 대면서 집안일 트집을 잡고 심할 땐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물건까지 던졌죠. 저는 기겁을 하고 시부를 밀쳤어요. 시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던지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시부가 던진 물건에 시어머니가 다칠까봐 말입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들을 방으로 들여놓고 제 앞을 막아섰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시부에게 항상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매번 어머님한테 시비세요? 어머님 얼굴이 어때서요? 아버님이랑 달리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고생하시느라 얼굴에 세월이 묻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엔 어여쁘시기만 한데요, 뭘.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집안일이 거슬리면 아버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매번 어머님 덕에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집에서 맛있는 밥 드시면서 왜 어머님한테 괜한 트집을 잡으시냐고요. 그리고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물건을 집어던지세요? 이거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매번 어머님이 말리셔서 신고는 안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하세요. 신고? 이제 하다하다 네 시애비를 신고까지 하겠다는 거냐? 오냐, 어디 해봐라.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얼른 술부터 깨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괴롭히는 건 이제 정말 이골이 나요. 전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이 제일 창피하다고요. 맞아요, 아버지.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결국 또 아버지 이런 추한 모습만 보고 가게 되네요. 저는요, 엄마처럼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봐 결혼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것들이 아주 어머니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되바라진 것만 배워가지고 점점 애비도 못 알아보는구만. 아이고, 이 집에서 나만 외톨이구나. 서럽다, 서러워. 남편과 시누이 또한 당연하게도 시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부는 유독 며느리인 제가 만만한지 모든 화살을 저에게만 돌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안타까운 시어머니의 편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들어드렸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인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더군요. 한 번은 술을 잘 안 하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앞에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당신이 인상 찡그릴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우리 아버지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럴 수가 없어. 나도 어머님이 좋아서 당신 부모님 댁 가는 거지. 억지로 당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나?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미안해.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있지, 여보. 난 가끔 당신하고 당신 형제들이 너무 부러워. 나도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셨으면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을 텐데. 여보, 불쌍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하고 처가 10배, 100배로 잘하면서 살게.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부가 싫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 특히 저희 부모님과 장애가 있던 막내에게 정말 잘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또한 제게 너무 잘해주었기에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시부에게 잘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며 살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시부의 행동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기에 자꾸만 시부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부 또한 저를 더욱 못마땅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아슬아슬하던 시부와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결혼한 지 6년 뒤에 어느 날 저는 친정아빠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우리 딸, 난이 시아버지랑 일 하나 같이 하게 됐다. 저번에 바깥사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맡게 된 주택 리모델링 타일 시공을 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구나. 네? 아버님이 갑자기요? 그래, 나도 처음 전화 받았을 땐 어리둥절했는데 이번에 자기랑 오래 같이 일했던 타일공이 그만뒀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래서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 알았다고 했지. 아빠는 시부와 함께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치를 들어보니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에 가까운 곳이었죠. 솔직히 내키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시부와의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아빠 일에 관련된 일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부도 오죽 급했으면 저희 아빠에게 연락했을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돈 받고 타일 시공만 하고 끝내시면 될 일이니 찝찝하긴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부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여보. 아니야. 당신 혼자 일하랴 한 소리 보랴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고생했네. 게다가 나 고생했다고 회사에서 내일 하루 휴가도 줬어. 출장 간 일이 굉장히 잘 해결됐거든. 며칠 뒤 이틀간 지방 출장을 다녀온 저는 하루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모처럼 여유롭게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느긋하게 빨래와 청소기도 돌렸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 문득 시부와 일하고 계실 아빠 생각이 나더군요. 오늘부터 거기서 일하신댔지? 아빠가 아버님이랑 잘 계신지도 확인할 겸 가서 두 분한테 점심이라도 사드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아빠에게 며칠 전 들었던 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께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 일하느라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차피 가서 뵈면 될 일이니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택 앞에 도착했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주택 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열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집 안에서 흘러나오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딱 들어도 시부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본 저는 그만 경악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사돈. 그렇게 굼벵이처럼 느려 터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작업을 끝냅니까? 대충 해요 좀. 내가 3일 안에 끝내랬잖아요. 철거까지 다 해놨건만 왜 이렇게 느려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구배를 잘 잡을 수 있어요. 타일 기울기 말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붙여야 하수구까지 타일들을 자연스럽게 경사지게 붙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화장실만 2개에 베란다에 주방 바닥도 타일로 깔게 인테리어 한다면서요. 그런 걸 어떻게 혼자 3일 만에 끝냅니까? 그건 힘들어요, 사돈. 내가 이 바닥에서 사돈보다 훨씬 더 오래 굴러먹었어요. 혼자 예술하는 척은. 그리고 전에 내가 오래 데리고 있던 타일공은 이런 거 3일이면 뚝딱 끝냈어요. 실력 없는 사람이 꼭 일당이라도 더 타내려고 저런 꼼수를 쓰더만. 전 이거 3일 넘기면 닷새든 엿새든 더 일해도 일당은 3일치밖에 못 줍니다. 인건비 많이 나가면 고객도 싫어해요. 사돈, 혹시 사돈지간이 내가 일 맡겼다고 옳았구나 싶어서 시간 질질 끄는 거 아닙니까? 사돈이 이러면 사돈딸 입장만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왜 이래 괜히 자식이 오르내립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생각해보니 제가 느려 터진 게 맞네요. 그쵸? 잘못하셨죠? 그렇게 굶뜨니까 아직도 자기 가게 하나 못 차리고 그렇게 가난뱅이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돈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일거리라도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3일 안에 끝낼 수 있게 밤까지라도 계속 작업하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부는 저희 아빠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갑질을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조곤조곤 반대의 의견을 말하던 아빤 딸인 제가 화두에 오르자 갑자기 저 자세를 보이셨죠. 아마 딸인 제게 뭔가 불이익이 갈까 겁을 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의 바뀐 태도에 더욱 신이 났는지 시부는 계속해서 아빠를 조롱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신과 오래 일했다던 다른 인부들과 함께 깔깔대기까지 하며 말입니다. 에휴, 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괜히 없이 사는 사돈 일감 준다고 느린 데다 실력도 고만고만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도리어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이야. 사돈, 혹시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사돈지간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가난하지 말든가 실력이 좋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안 그래요? 이바들, 안 그런가? 그러네요. 우리 사장님은 참 맞는 말씀을 항상 잘하십니다. 그치? 사돈, 제가 몇 번 더 불러드릴 테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얼른 그 낡은 집에서 좀 이사라도 가세요. 아직도 연시고 오래된 빌라에 사신다면서요? 그 나이쯤 됐으면 적어도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안사돈 고생은 덜 시키고 사셔야죠. 우린 밥 먹고 올 테니까 사돈은 계속 작업하고 계세요. 그래야 1시간이라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근데 빨리 하겠답시고 결과물이 엉망이면 나 죄다 다시 하라고 하고 자재값 사돈한테 다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어느새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른 채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아빠는 욕실에 쪼그려 앉아 파일을 만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에서 핀이 하나 툭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며 아빠에게 다가가 손에 들린 것들을 전부 내려놓게 한 뒤 눈이 휘둥그레진 아빠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의 시부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를 갈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어머마,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저희 아빠 보러 왔어요. 왜요? 저희 아빠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하고 조롱하다가 딱 걸리니까 당황스러우세요?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디서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딴 행동을 해대시냐고요. 아이고, 여진아, 아빠 괜찮다. 그러니까 그만하거라. 어? 아빤 그 와중에 저를 걱정하며 말리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집에서 그렇게 맨날 어머님을 구박하고 괴롭히시더니 이제 보니까 어머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취미셨나 봐요? 근데 그걸 왜 하필 저희 아빠를 일부러 불러서 하고 있냐고요. 당장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너, 네 애비만 애비고 시애비 체면은 구겨지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이거냐? 지금 인부들 다 보는 데서 어디 나한테 큰 소리야. 당장 그 입 다물어. 싫은데요? 아버님이야말로 인부들 다 보는 앞에서 저희 아빠 무시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버님은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것이 그래 내가 네 아빠 무시 좀 했다. 네가 하도 나한테 되바라지게 굴기에 그건 네 애비한테 되갚아 주려고 했어. 야, 무시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남한테 고용당해서 일 안 해도 되게 돈을 진즉 잘 벌던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다 들은 것 같은데 너도 너희 아빠 말 들었잖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느려 터진 게 맞대잖아. 그거야 아버님이 우리 아빠 약점 잡으려고 절 들먹여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 찾는 단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아빠 돈 잘 벌어요. 입소문도 많이 나서 일감도 많으시고요. 그 와중에 사돈 부탁이라고 제 얼굴 봐서 아버님 도와주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게다가 저희 아빠가 왜 가난해요? 아파트 안 살면 다 가난한 건가요? 물론 아버님이 모은 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돈 버는 족족 다 퍼주신 진정한 가정인 저희 아빠와 다르게 아버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쓰니까요. 어머님하고 자식들한텐 땡전 한 푼 안 주고 자기 명품 옷에 골프채, 골프 회원권, 외제차 같은 거 사는 데만 눈이 머셨잖아요. 비록 저희 아빠보다 아버님이 돈은 더 많을지언정 아버님은 마음에 든 것 하나도 없는 진정한 가난뱅이세요. 아버님은 아주 불쌍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요. 뭐야? 가난뱅이? 이게 평소에 그래도 며느리라고 참아줬더니 감히. 제 말에 할 말이 없는지 제대로 대꾸도 못한 시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더군요. 그리곤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려는 듯 손을 번쩍 들어올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부의 손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어요. 감았던 눈을 슬쩍 떠보니 제 앞엔 아주 넓은 등이 보였죠. 네, 제게 손찌검하려는 시부의 팔을 냅다 달려들어 잡은 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저희 아빠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의 엄청난 사자후가 시작됐죠. 이 인간이 감히 누구 딸한테 손을 올려? 어? 이거 안 놓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사돈? 그래, 했다. 사돈? 세상에 어떤 시아버지가 감히 사돈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손을 올려? 그래 놓고 내 앞에서 감히 사돈 소리를 해? 당신 평소에도 우리 딸 이따위로 대하고 살았어? 너무 귀해서 볼 한번 꼬집어 보기도 조심스러웠던 내 딸한테 감히 야 너 하면서 이따위 짓을 해? 아유, 나요. 안 놓으라고요. 아빠는 언제 저 자세를 보였냐는 듯 순식간에 반전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아빠는 시부의 비명에도 잡은 팔을 놓긴커녕 오히려 팔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셨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아빠의 얼굴은 난생 처음이었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삼촌이 야반도주했을 때도 화가 난 표정이라기보단 슬픈 표정이셨거든요. 아빠는 시부를 향해 눈알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놓기 전에 내 한마디만 하죠, 사돈. 나 일할 때 승질 안 한
어디 가서 앉는 사람입니다. 살고 일하는 공간이라는 게 의뢰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잘 아니까 일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나도 딸까지 나비이다 보니 혹시 내 딸이 나 때문에 시댁에서 미운 털 박힐까봐 왠지 사돈이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우선 참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당신하고 우리 딸 사이에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지 이따가 확인해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근데 방금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 안사돈께도 하는 행동이 엉망인 모양이십니다. 내가 경고하지요. 또 한 번 내 딸한테 그따위 행동을 보이거나 막말하면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겁니다. 당장 우리 딸 데리고 내 집으로 가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당신 아들은 점잖고 성실한 젊은이인 걸 아니까 내 참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더는 일 못하니까 새로 인불 구하든 당신이 직접 하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어쩝니까? 이러시는 모습 보기 싫었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셨어야죠. 3시간 일한 일당은 그냥 받은 셈 치겠습니다. 약속한 하루치를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니 그 정도 책임은 사돈이 아니라 의뢰자분을 위해서 내가 집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딸을 통해서 지켜볼 겁니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어디 한번 또 그래 보세요. 가자 여진아. 아빠의 무서운 눈빛과 말에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 웃던 인부들 또한 입을 꾹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빠는 그들까지 훑으며 노려본 뒤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오셨어요. 저는 아빠 말없이 걷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참았던 눈물을 후두둑 흘리며 아빠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죠. 아빠, 왜 그런 말을 듣고만 계셨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자식 때문에 겪는 수모 따위 부모에겐 수모도 아니란다. 아무리 남녀 평등인 시대라지만 딸 자식이 시댁에 밉보일까봐 두려운 건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더구나. 그런데 얼마 안 돼 바로 깨달았다. 네 아빠인 내가 저 자세로 나오면 그건 오히려 시댁에서의 네 입지도 낮출 뿐이라는 걸 말이야. 이 아빠가 도리어 미안하구나. 그건 그렇고 여진아. 조서방은 너한테 잘하는 거 맞니? 네 시아버지 평소에도 저렇게 너한테 손을 올리고 막 그랬어? 설마 아니지? 만약 그랬다면 내 당장 다시 쫓아가서 저놈 요절을 내주마. 아니에요, 아빠.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아가씨도 다 저한테 무척 잘해주세요. 유독 아버님만 저런 거예요. 손찌검 같은 거 당한 적 없고 제가 항상 어머님 괴롭히는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앙심을 품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아빠가 보게 해서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저 이제 진짜로 아버님 안 보고 살려고요. 아빠는 우는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곤 할 말은 많으나 네 결혼 생활이니 네가 알아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지켜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날 울음을 그친 뒤 아빠께 비싼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대접해드렸어요. 이후엔 서로 기분을 풀어보자며 아빠 오랜만에 둘이 볼링도 치고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화로 들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퇴근한 뒤 시댁을 뒤집어 엎고 오더군요. 미안해 여보. 진짜 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한 짓을 벌이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절연 선언하고 왔어. 이대로 살다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당신하고 한 소리부터 잃을 것 같더라고. 나한테 이제 아버지는 없어. 그리고 아버지 보러 가기 전에 처가에 먼저 들러서 장인어른께도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왔어. 정말 미안해. 남편에게 듣기로 시부는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제 부모를 버리는 몹쓸 자식이라며 남편에게 온갖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 던졌다는군요. 저희 아빠에게 모욕당한 것이 분했는지 이미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고 했죠. 그리곤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울먹이는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죄인가 싶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반전은 그런 남편을 따라 들어온 또 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어머마. 나도 그 집 나왔다. 나, 네 시애비랑 이혼할 거야. 더는 나도 그 인간 못 참아주겠구나.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를 어떻게든 참고 살아오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커다란 짐가방과 함께 남편을 따라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 한 사람만 참고 불행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못나긴 했어도 어쨌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태어나게 해준 남편이니까 끝까지 품고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감히 며느리랑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딴 짓까지 안 되다 너한테 손까지 올리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더는 못 참겠더구나. 네 시애비 나뿐 아니라 결국 자식들까지 이혼시키든 뭐든 망칠 인간이었던 거야. 그걸 깨달은 순간 더는 그 인간과 못 살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선언했다. 어머마, 나도 그동안 식당 하면서 모아둔 돈 꽤 있어. 그걸로 직구해서 나갈 때까지만 나 좀 여기 머물게 해다오.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시부가 자식들 인생까지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더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시부는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시모에게도 물건을 던져댔는데 다행히 남편이 시부를 막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마친 시어머니는 시부가 컵을 던져서 스친 깨진 유리파편에 긁힌 자기 팔은 신경도 안 쓰고 제 얼굴을 살피시더군요. 안 맞았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아휴, 이 고운 얼굴에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망할 놈의 영감탱이. 이런 예쁘고 귀한 며느리한테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시부에게 시달리며 산 본인을 돌보시기보단 다치지도 않은 절 먼저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집 안 구하셔도 되니까 이젠 저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시어머니는 말이라도 고맙다며 제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당시 5살이던 아들은 어른들이 왜 웃고 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 옆에 붙어서 애교 부리기 바빴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 야근을 하던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마구 문을 두드리는 시부에게 현관문을 직접 열어준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자신의 앞에 선 시부를 차갑게 쳐다보셨어요. 시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긴 채 악을 썼죠.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어제야 화가 나서 홧김에 나갔다 치더라도 감히 외박을 하고 전화도 안 받아? 이 여편 내가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건 당신이야. 그동안 안 내다버리고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나 해대고 있네. 안 그래도 나 아까 이혼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거든. 당신 거기에 서명하고 가. 난 더 이상 당신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하,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절대 못해. 야 어머마, 너지? 또 네가 부추긴 게지? 네가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인간들이 아주 더 이상해졌어. 이번에도 네가 어제 일 들먹이면서 우리 집사람 부추긴 거지? 아버님, 저한테 무슨 피해의식 있으세요? 아버님이 진즉 어머니께 잘하셨으면 어머님이 이혼 선언을 하셨겠어요? 아버님 매번 어머님 생김새 집안일 가지고 투덜대셨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버님은 어머님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셨어요. 못된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어제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전화 받곤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혼하면 이젠 자기도 아버님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얼굴만 봐도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죄다 아버님한테 이렇게 등을 돌리겠어요. 저요. 어른한테 원래 이렇게 못된 말 하는 애 아니에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저희 아빠까지 모욕하면서 저를 짓뭉개려던 아버님한텐
저도 더 이상 곱게 말 못하겠네요. 이 집에서 아버님 반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아니면 또 저한테 손 올리시려고요? 저희 아빠 불러볼까요, 어디? 그래,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할 거면 당신 얼른 나가. 괜히 귀한 우리 며느리한테 역정 내지 말고. 제가 아빠까지 들먹이자 시부는 분했는지 씩씩거리면서도 제게 더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이 여편 내가 감히 자기 서방한테 건방지게. 당신 나한테 아직 안 맞아봤지? 내가 오늘 정신교육 한번 단단히 시켜줄게.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께는 제가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시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시부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차버리셨거든요. 시부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정강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죠. 시어머니는 그런 시부를 발을 사용해 현관문 밖으로 대굴대굴 굴려보내시더라고요. 창피한 줄 알아라, 이 인간아. 감히 어디서 누구한테 손을 올려? 이제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지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이. 나 이래봬도 시장 바닥 식당에서 몇십 년을 장사한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한 주먹 하는 사람이라고. 다음에 명치를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 어차피 나 이 집 나갈 거니까 이혼하기 싫으면 기다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테니까 멀리 안 나간다. 말씀을 마치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시부의 신발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곤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뭔가 그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 입을 떡 벌리니 시어머니는 제게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곤 참고 살려고 했을 땐 시부의 행동이 서운하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었지만 막상 마음을 정리하니 그동안 참고 산 자신이 오히려 한심하게 느껴져 저 인간이 더 미워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그 뒤 시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는지 더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전셋집을 얻어 집을 나가셨죠. 몇십 년 만에 겨우 얻은 자유야. 자식들이든 남편이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혼자서 실컷 게으름 피우면서 편하게 살고 싶구나. 정 내가 걱정되면 자주 놀러 오렴.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 훨훨 날아오르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의 새 집을 구경도 할 겸 이사도 도울 겸 서울로 올라왔던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의 새 출발을 응원해드렸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술주정을 부리며 시어머니를 괴롭혀댔던 시부는 유책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꽁꽁 싸매고 살았던 재산을 시어머니께 분할까지 해줘야 했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날 시부는 시어머니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이러더라고요. 망할 놈의 여편네야. 어디 서방 버리고 혼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 피 같은 돈 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예, 잘 두고 보시오. 난 이제 당신한테 신경 끌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콧방귀를 뀌며 저희에게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알터니가 빠졌으니 기념으로 자신이 쏜다며 말입니다. 그렇게 시부는 제 인생에서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인생에서도 퇴장하게 됐죠. 그렇게 모두 시부와 인연을 끊고 산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주말엔 저희와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시며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누이는 요즘 만나는 남자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언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나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날, 시어머니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시어머니는 시부의 근황을 전해주시더군요. 얼마 전에 니들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다. 생전 안 그러던 양반이 갑자기 나한테 울고불고 보고 싶다고 하기에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아휴
아주 가관이더구나. 알고 보니 시부는 그동안 부실 공사를 하고 자재값을 뻥튀기 하며 의뢰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쳤다더군요. 그러다 작년에 한번 된통 잘못 걸려 한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단체로 시부를 고소했다고 해요. 시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보려고 했지만 전부 패소해 결국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떼어먹은 공사비의 이자까지 토해내야 했다며 펑펑 울었다더군요. 그 지역 맘카페에 소문도 쫙 퍼져 일도 많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 양반 아래에서 일하던 그 인부들 있지? 그 양반이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니까 그 양반한테 알랑방귀 끼던 인부들이 전부 안면몰수하고 그 양반 아래에서 떠나버렸다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혼자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작은 공사 맡으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데 날린 공사하던 버릇이 어디 가겠니? 그 일마저도 계속 컴플레인 받아서 가뜩이나 심해졌던 탈모가 더 심해졌다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외롭다고 엉엉 우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난 이미 떠난 버스요. 날아간 철새니까 헛꿈꾸지 말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정신 수양이나 더 하라고 하고 끊어버렸지.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해. 그렇지 않니? 니들도 혹시 니들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받지도 말거라.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신 모양이더군요. 그건 저와 시어머니 얼굴에 시부가 손까지 대려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시부는 일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뒤 혼자서 쓸쓸하게 살게 되었어요. 한편 저희 아빠는 몇 달 전 드디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타일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새언니와 남편의 허락을 구한 뒤 막내와 함께 그런 아빠에게 약간의 돈을 보태드렸죠. 이젠 70이 다 되셨으니 그만 쉬라고 말씀드려도 아빤 자신은 일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친정의 기쁜 소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 결혼? 누나. 이미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부모님은 누군지 알고 계셔. 결혼 소식 알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 얼마 전 막내는 제게 좋은 여자를 만나 자신도 결혼을 하게 됐다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예비 올케는 웹 디자인 의뢰를 동생에게 맡겼던 고객이었는데 막내의 신체적 장애는 신경 쓰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는 착한 사람이라더군요. 그렇게 무려 4년의 연애 후 드디어 결혼 결심을 한 겁니다. 들어보니 예비 사돈 어른들께서도 막내를 편견 없이 봐주는 좋은 분들이라더군요. 너무 기쁜 마음에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동생을 축하해 주었죠. 때문에 저희 친정은 요즘 아빠의 가게 안정화시키랴, 막내 결혼 준비하랴 아주 분주하답니다. 비록 힘겨운 나날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 친정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 또한 남편도 저도 최근 승진까지 하며 나날이 건강하게 커가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죠. 비록 시부 때문에 잠시 불행을 겪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사랑하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가족이 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챙기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제 시부는 비록 돈은 많았을지언정 마음만은 저희 친정아빠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돈이란 존재는 무척 중요하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건 바로 너른 마음 아니겠어요? 비록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은 놓쳤을지언정 더 늦기 전에 제 시부도 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제 시부와 달리 더없이 넉넉하고 풍요롭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끝맺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